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담 들어온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우리가 안전을 모르면은 아무리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해서 벌어서 먹고 살면 다했지만 내가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내 가족이 다치고 내 주변이 다치고 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몇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가족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요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재난. 예, 산불 어마무시하게 났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지인 분도 진짜 집이 잿더미가 되어서 다 타서 없어진 그런 지인도 있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무너지는 일도 많아요. 아파트라든가 무슨 빌라라든가 화재라든가.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안전할 수가 있는데 알면서도 사소한 거라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저희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소식을 또 들었는데 저희 아는 지인께서 갑자기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지셨대요. 넘어지셨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진짜 1시간을 넘게 헤매고 있었는데 다행히 손자가 학교에서 왔대요. 학교에서 와가지고 이 손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응급처치. 네, 맞습니다. 이 손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대요. 왜? 내가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전문 강사님들한테 학교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서 나오더란 얘기예요. 막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핸드폰을 켰대요.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119에 신고를 하면서 지금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는요 핸드폰만 틀어놓으면 119에서 자세하게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 그거 지시대로 119가 올 때까지 그 아이가 진짜 그 어린 아이한테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아이가 급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119가 올 때까지 하다 보니까 살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를 누가 살려요? 손자가 살렸어요. 네. 그 손자가 살렸기 때문에 진짜 이 아이가 그걸 안 배웠다면 당황해서 그냥 할머니는 돌아가셨겠죠. 당황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유튜브를 보든 무엇을 보든 내가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면 진짜 배워두면 좋은 게 안전이란 거고 안전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생겼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죠. 예, 그게 점점 심화하다 보면 신경정신과 가서 무슨 처방을 받겠어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예, 그럼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약은 끊을 수도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우울증이라는 약은 먹으면 잠만 재우는 약이거든요. 저도 겪어봤어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잠만 재우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안전 불감증.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이거를 가져온 게 뭐냐면, 이거는 뭐 같아요? 차 신호도 하고 자율 방범 설 때 제가 이걸 가져다녔어요. 제가 지역 자율 방범을 10시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이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골목골목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점이 있더라고요. 급했을 때 여기서 불을 켜면은 소리도 나요 또. 불도 들어오고 이거를 다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따라왔을 때 나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늘 항상 제가 머리맡에 두거나 아니면 어디를 갈 땐 꼭 가져가요. 이거를. 제가 그런 일을 안 겪고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이거 생각도 못 했어요. 가져다닐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구나. 자동차에 물론 갖고 있어도 제대로 사용 안 해요. 예. 사고가 나도 제대로 사용 안 해요. 예. 그냥 어떡하지 이것만 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이걸 사용을 할 줄 아는 방법을 알거나 안전에 대해서 알거나 하면 분명히 이거를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고 더 큰 사고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사고를 더 큰 사고가 일어나고 진짜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안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뭐가 있냐면 저는 항상 산을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항상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있고 제가 지금 장사꾼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 스트레칭 할 때 많이 쓰는 거지 밴드예요. 밴드인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려면 어떤 거를 해야 돼요? 막 보이게 흔들어야 되잖아요.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유용한 점이 뭐가 있냐. 산에서 미끄러졌을 때 끈 역할을 해주고 감아줄 수도 있어요. 감아줄 수도 있고 물에 장마철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계곡에서 빠졌을 때 어떻게 구해줘요?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해. 네, 맞습니다. 이걸 던져서 이걸 묶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이게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쭉쭉 늘어나잖아요. 이걸 허리에다 제 허리에다 한번 감아요. 제 허리에다 한번 감고 던져줘요 이거를.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너무 끌려가고 근데요. 아니죠. 끌려가진 않아요. 끌려가진 않아요. 왜 안 끌려가냐면요. 이 사람이 뚱뚱해.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힘을 안 줘요. 힘을 안 줘요. 힘을 안 주고 시키는 대로 해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천천히. 힘을 빼고 천천히 하면서 당겨요. 하면서 당기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물로 떠내려가진 않아요. 이게 고무기 때문에 물로 떠내려가진 않아요. 일반 그냥 뭐 끈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손에서 빠지면 떠내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던져줄 때 이걸 받으면 손으로 한번 감으세요. 여기 손에다 한번 이렇게 감으면 어때요? 튼튼해지죠? 이게 튼튼해지잖아요. 이렇게 잡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오는 거.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받으세요. 이렇게 받아서 하면 이런 용도로다가 사용을 하시면 굉장한 효율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비닐이에요. 우리 이거 알려주면 뭐 여기다 쑥 뜯어오고 나물 뜯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정상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과호흡으로 다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공황장애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호흡곤란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용도를 우리가 호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호흡을 하면 예, 숨이 되돌아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용도가. 그래서 항상 산에 가든 어딜 가든 이런 비닐 한두 장씩은 꼭 챙겨 가셔라. 여기다 남을 뜯어오지 말고. 남을 뜯어오지. 그거는 다른 검은 비닐을 하면 되고, 검은 비닐 하면 되고, 이런 용도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비상약과 구급 이걸 가지고 다녀요. 예, 다른 분들은 그냥 배낭에다 먹을 걸 있는 대로 그냥 싸들고 오는데 저는 요거만 달랑 가져가요. 예, 위급했을 때, 누군가 다쳤을 때, 예, 누군가 급체했을 때, 응급, 예, 응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가지고 다녀요. 요거를 가지고 다녀요. 요거를 가지고 다니고, 예,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돗자리죠. 예, 비가 안 오거나 할 때는 그냥 깔아놓고 밥 먹고 놀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저체온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로다가 예,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고 예, 체온 온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필수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탕이요. 이 사탕은 왜 가지고 다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당 떨어졌을 때, 예, 맞습니다. 당 떨어졌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탕은 꼭 필수로 가지고 다니고, 제가 오늘 뭐 야채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야채는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요거는 스카프로도 쓸 수 있고, 근데 이건 뭐냐. 응급처치 압박붕대 해줄 때, 예. 여기다가 부목도 돼야 되는데 부목은 제가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나무다 보니까. 근데 흔히 구할 수가 있는 게 거기에서는 나무 젓가락이라든가, 예, 나무 젓가락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조금씩 잘라갖고 하든가 해서 받쳐갖고 이제 부목, 압박붕대 응급 지혈해 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거를 가져다니고 우리 여러분들도 산이나 어디에 여행 가실 때 필수품으로 이런 거를 좀 챙겨가지고 다니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하거든요. 이것도요. 습관이에요. 습관. 잘 안 돼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떠나실 때 한 번만 딱 준비해 보세요. 그럼 2번 갈 때 이거 생각나요. 이거요? 전 장사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드릴게요. 예. 제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응급처치 용품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산에도 많이 다니고, 어디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안전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런 거 저도 안 갖고 다녔어요. 사람들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안전에 대해서 알게 됐냐. 제 경험이죠. 저도 물론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봤고요. 또 왼쪽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러질 않았어요. 아, 내가 안전에 대해서 알았다면 내가 안 다쳤겠다. 내가 조심했겠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하다가 제가 우리 협회에 대전까지 기부스를 하고 다녔어요. 이걸 배우러. 기부스를 하고 다니면서 배우다 보니까 더 재밌고 알면 알수록 더 파고들게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안전교육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교육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앞에 이런 강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진짜 기쁘고 행복한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나는 아니겠지. 우리 집은 아니겠지.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내 가족한테 일어나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그 말이 딱 맞더란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횡단보도 같은 걸 이제 요새는 유심히 보게 돼요. 그전에는 저도 무단횡단 엄청 많이 했거든요. 조금만 하면 요이 땅하고 막 뛰었어요. 저도 막 뛰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마음은 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늦을까 봐. 근데 알지. 내가 누구? 안전교육 하는 사람인데 딱 서서 30초 기다립니다. 바뀔 때까지. 그러고 안전하게 건너가죠. 우리 또 어르신들, 유모차 부대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그 어르신들은 또 어때요?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이거 몸은 빨리빨리 안 따라요. 예, 안 따라줘요. 참 답답할 때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그냥 건너지 마시고 30초만 기다렸다가 파란불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걸어 건너가세요. 30초 조금 빨리 가려고 하다가 어르신 다치고 운전하시는 분 다치고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저희 집 근처도 유치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파란불 됐다고 엄마는 그냥 막 가. 엄마 혼자 막 가는 거야. 아이를 챙겨갖고 가야 되잖아요. 아이는 사방 이렇게 쳐다보냐고 못 가. 두리번 뭐가 있나. 두리번 뭐가 있나 하다 보면 엄마는 저만큼 가 있고 아이는 이만큼 됐을 때 뛰어가려고 그래요. 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엄마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엄마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뭐가 그리 급한지. 예,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만 느리게 한다면 그 안전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요 언젠가 한번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도 저도 이거를 하면서 또 마음이 급했던 거죠. 빨리 가려고 하다가 막 파란불이 깜빡 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내가 뛰면 되겠다. 저 정도면 내가 뛰면 되겠다고 발 딱 내놨는데 빨간불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반성을 또 하고 무지막지하게 반성은 많이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 그게 제가 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건 저의 잘못이라는 거. 저의 잘못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딜 가시든 언제나 진짜 조금만 30초 느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이경희 학장님은 뭐가 달라도 달라셔. 최고 박수 한번 주세요. 뭐가 달라도 달라.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최고의 위험 요소가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집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전기 콘서트. 주방에서 우리가 음식 할 때 가스불 또 목욕탕에서 샤워를 할 때 미끄럼 방지를 안 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 아니면 마루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이런 게 위험 요소가 곳곳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내가 알고 하면은 조심을 하게 되겠죠. 조심을 하다 보면 안 다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소화기요. 집에서 소화기들 사용해 보셨어요? 아니면 흔들어 보셨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현관 앞에 있어요? 그냥 무심히 지나가죠?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쯤 흔들어 보세요. 한 번쯤 흔들어 봐 주세요. 한 번쯤 흔들어 봐 주셔갖고, 이게 흔들리는 소리가 안 나면 굳은 거예요, 이거는.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를 안 하고, 난 그냥 소화기 옆에 있어. 괜찮아. 이러다 막상 일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황하죠.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은 좀 흔들어 봐 주시라는 얘기죠. 네. 가끔씩은 흔들어 봐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막상 불이 났다 했을 때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을 해?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 핀을 어떻게 빼야 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 핀을 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잡이를 딱 잡고요. 이걸 꽉 누르면 이게 안 빼져요. 네, 꽉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핀을 빼야 돼요. 핀을 빼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등을 바람을 등지고 해서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요. 바람을 등지고 해서 그렇게 해야 불이 제대로 꺼지고 내가 안 다쳐요. 바람이 와버리면 내가 다치고 하기 때문에 등을 등지고 바람을 등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을 꺼주셔야 되고, 요즘에는 간소한 소화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스프레이식으로다가. 그거는 청소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좋아요. 스프레이식은. 그런 거 주방 옆에, 가스레인지 옆에 하나씩 꼭 놔뒀으면 좋겠어요. 크지도 않아요. 우리 머리 헤어스프레이 뿌리듯이 그 정도의 크기인데, 그거 하나씩 갖다 놔주시면, 그거는 그냥 스프레이 뚜껑 열고 뿌리듯이 이게 눌러만 주면 돼요. 스프레이 뿌리듯이 눌러서 이렇게 뿌려만 주면은 진짜 깨끗하게 점화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주다 보면 큰 불은 막을 수가 있잖아요. 큰 불은, 큰 사고는 안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안전하게 주방에서. 그리고 주방에서 제일 화재가 많이 나는 원인은 뭔지 아세요? 그것도 있지만 음식하면서요. 음식하면서 기름요, 식용유, 식용유로 인해서 식용유가 너무 많이 가열이 되고 거기에 물방울이 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많이 화재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다치고. 그랬을 때 옆에 있다면 빨리 이걸 해서 수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항상 내가 생각은 하고 있으나 행동이 안 돼.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줘라.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첫날 생각하고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러나 내가 반복의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익숙해져 갖고 튀어나와요. 그게 튀어나와.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서 그거를 빨리빨리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반복의 연습을 해라. 집에서 항상 뭔가를 하면서도 연습을 해라. 반복된 연습밖에 없다. 맞습니다. 내가 연습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고, 그래, 나 들어서 알아? 나 이거 언제 이거 누구한테 들어서 이거 알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맴맴 돌지만 이 몸이 안 움직이는데요. 이 몸이 움직여야, 이 몸이 빨리빨리 따라서 움직여줘야 내가 불을 끈다거나 누가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빨리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은 뭐 할 때만 하는 줄 아세요? 생각은 뭐 할 때만 하세요? 저는 흔히 말하는 게 집 사고, 땅 사고, 아이들 결혼 문제 할 때. 그럴 때만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럴 때만 진짜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라. 땅도 살려면 내가 싸면서 좋은 땅 사야 되고, 집도 살려면 내가 좋으면서 싸게 사야 되고,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사야 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생각을 해라.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봉사하러 가는데도 가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제가 안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반복의 연습을 해라. 연습만이 살 길이다. 네. 연습만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안전하고 내 가족이 안전하다. 모든 건 행복과 꿈과 미래가 있지 내가 안전하지 못하면서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안전하지 못한다면 이 봉숭아 학당 여기 혁신학교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누가 불러도 못 와요. 어떻게 오겠어요? 내가 안전하지 않은데. 네, 내가 안전해야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이면 여기 와서 웃고 울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네, 좋은 말씀, 좋은 노래, 좋은 율동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전해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아무리 그냥 주야장창 그냥 나는 괜찮아 룰루랄라 하고 그냥 응? 이렇게 하고 하다가 진짜 어느 순간 빵 터졌다. 내가 알아야지. 모르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요 안양교도소에 강의를 다녔거든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근데 거기에 가니까 어떤 학생들이 많이 오냐면 방화사건 산불 내고 자동차에 불 내고 막 집에 불 내고 막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 대상으로 이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니? 라고 했어요. 너희들 순간의 그 충동으로 인해서 어느 한 가정이 무너지고 이 진짜 옛 선조 어르신들부터 가꾸어 온 이 산의 나무가 그 귀한 나무가 다 타서 생명을 잃고 우리가 그 나무를 심어서 몇십 년, 몇백 년 될 때까지 푸르른 나무를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과 돈과 모든 노력이 필요한 건데 너희들 잘못된 그 잠깐 실수,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화풀이할 데가 없어서 했어요. 네, 화풀이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의 잘못이더라고요. 부모의 잘못. 그 한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나는 거에 대해서. 자기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담뱃불도 아무데나 막 버리는 거야. 아빠가. 네. 아빠가 담뱃불도 막 아무데나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또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 역시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만 아니면 돼. 응, 우리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그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불을 내도 아무런 죄책감과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얘기죠. 네. 죄의식과 죄책감을 못 느끼더라는 얘기죠. 너무 가슴 아팠어요. 진짜.
진짜 너무 가슴 아팠어요. 모든 사건과 사고는 내 집부터, 내 부모부터 이게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우리 부모들은 모르더란 얘기죠. 그 부모들은.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더란 얘기예요. 저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안양교도소에 강의하러 다니면서요. 진짜 울기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갔다 오면 울었어요. 제가 갔다 오면. 갔다 오면 울었어요. 그 아이들은 부모한테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이런 방화하는 데다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차에다 จี้긁고 가다 불내고 가다 불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안전이라는 거는 내 가족에서 내 부모부터 그걸 지키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또 연습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가 이거를 다 알게 된다는 얘기죠. 항상 진짜 여기저기 또 교도소 다니면서 저는 많은 거를 배웠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 대상으로다가 안전교육을 가면요. 부모 인성교육과 같이 겸해서 해요. 같이 겸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집안의 가장의 웃음소리가 창문 밖을 넘어가면 그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고 집안의 가장의 목소리가 큰 소리가 창문 밖으로 넘어가면 그 집안의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은 집안이다. 예. 웃음이라는 건 행복도 주고 사랑도 주고 건강도 주고 복도 주고 돈도 주고 이 안전함도 주고 예. 진짜 행복하고 진짜 편안한 가정이라면 안전함은 자동적으로 따라가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평소에 부모들이 전기 콘서트 빼는 습관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보고 배우거든요. 빼는 거를 보면 나갈 때 빼고 나가야지. 엄마가 이렇게 하더라. 아빠가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빼고 나가야지. 아이들이 컴퓨터라든 뭐를 하든 하다가 부모들이 하는 거 보면 다 따라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그거를 실천을 못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를 못해요. 엄마가 그냥 나가니까 나도 그냥 나가야지.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은 진짜 대수롭지 않게 방화를 질러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내가 잘못한 거로 인해서 누군가 커다란 피해를 봤다는 것도 뉘우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가 같이 안양 소년원에 한 달씩 교육을 받으러 다녀요. 한 달씩. 교대로 교육을 받으러 다녀요. 저 그런 부모도 봤어요. 그런 부모도 봤고 진짜 다니다 보면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도 많고 그 아이들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평상시에 내가 집에서 안전하게 코드도 빼고 청소도 해주고 가스불도 잠갔나 다시 봐주고 창문도 다시 단속을 잘 했나 봐주고 곳곳이 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배웠다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곳에 갈 일도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이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진짜 가슴 아프고 너무 진짜 나는 그런 걸 보고 진짜 강의하고 나오면서부터 울어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아이는요. 저는 가면 꼭 이렇게 A4 용지를 나눠줘요. 내가 와서 다음에 왔을 때 너희들이 쓴 편지 나한테 보여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저는요. 엄마 아빠 계신 집보다 이곳이 더 편하고 더 좋아요. 네.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막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아이한테 줬어요. 그 아이가 또 답이 왔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명품 신발 사주고 명품 옷 사주고 그게 다가 아니고 나는 엄마 아빠의 관심, 사랑을 받고 싶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데 엄마 아빠는 사랑을 외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너 명품 사줬잖아. 너 좋은 거 사줬잖아.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관심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모든 걸 가르쳐 주길 원하는데 이건 안 되고 무조건 돈. 나는 엄마 아빠는 너네를 위해서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버는데 너네는 왜 안 돼? 왜 안 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10문제에서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볼 때 10문제가 있어요. 10문제에서 7문제 틀렸고 3문제만 맞췄어요. 이 3문제 맞힌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한 아이의 엄마는 막 다그쳐요. 이 아이를. 이놈의 새끼 너는 왜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3문제밖에 왜 못 맞췄어? 7문제 왜 못 맞대? 근데 하나의 엄마는 그게 아니에요. 잘했어.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3개나 맞췄잖아. 다음 볼 때 넌 4개 맞힐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네.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자존감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밖에 나와서 사회성도 좋아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 아이는 어디로 가? 범죄자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범죄자가 돼버. 그 욕구를 어디다 써요? 방어하는 데다 써요. 네, 방어하는 데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내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 부모가 그거를 떨어뜨리고 왜 사회 탓을 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냐 얘기죠. 사회 탓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엄마 아빠 먼저 자신을 반성을 하고 돌아보고 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을 비춰줬나, 어떻게 행동을 했나, 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어떻게 줬나 이런 거를 반성을 하고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 그 진짜 천사 같은 아이들을 범죄자를 만들더란 얘기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예,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누구네가 뭐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전 절대 그 아이 나쁘다고 안 해요. 왜? 어른이 먼저 잘못했지 그 아이가 처음부터 잘못다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하려고 태어나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관심을 못 받고 사회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아이가 범죄자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회가 혼탁해지고 모든 걸 나라 탓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고 이러다 보니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어떤 거를 배우겠냐고요. 이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전도 내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가 올바르게 배우지 않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달 못 해주고 전달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알으려고 노력을 하고 배우고 이 몸에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 그나마 이렇게 안전한 이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내가 안전해지고 내 가족이 안전해지고 우리 봉당이 너무너무 안전해지고 최고로 진짜 이처럼 이렇게 항상 제가 항상 봉당 카톡에다가 저 아침 인사말이 그거죠. 밤새 안전하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내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저 항상 봉당에다 그렇게 인사하죠. 네. 우리 봉당 가족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조금
뒤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밖에 나가서도 진짜 골목을 가든 횡단보도를 건너든 항상 조금씩만 좌우로다가 돌아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칠 염려도 없고 안전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 봉당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하루 살아감에 감사하게 여기고 안전함에 감사하게 여기고 예. 이렇게 톡방에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여기고 예. 내가 안전하지 못하면 감사함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늘 강조하고 싶어요. 인사도 저는 그냥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안전하십니까? 네. 안전하십니까? 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제일 먼저 뉴스를 먼저 봐요. 아침에 네, 새벽에 뉴스를 먼저 보면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막 저 안전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 저거 안전교육 안 받아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교육을 안 받아서 저래. 예. 항상 그래요. 저거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아서 이렇게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안 일어나도 되는 거를 왜 일으키게 만드나. 예. 이런 게 너무 진짜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전을 부르짖는 예. 안전교육협회 예, 안전하십니까? 예, 이정현입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